여러분은 혹시 혁신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남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이들. 낡은 것을 고치고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혁신. 그 어려운 일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혁신.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끄는 K혁신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혁신을 만나러 가는 길, 이 도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와, 저도 평소에 여기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는 서서울 톨게이트를 지나 안산분기점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안산분기점은 2011년도까지 해마다 연 2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됐던 구간이고요. 오른쪽 진출로 쪽으로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끼어드는 순간 방향을 튼 관광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균형을 잃고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고속도로 분기점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데요. 그런데 분기점 사고를 확 줄인 혁신이 이곳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이 노면 색깔 유도선. 언제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도로에서 자주 보거든요.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할 필요도 없으니 사고도 많이 줄었고요. 2011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5년간 분기점과 나들목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27% 줄었다는데요. 혁신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맺어져서 저는 항상 엄청 기쁩니다. 그런데 혹시 종량제 봉투에 이것도 버리고 있진 않나요? 먹다 남은 약, 여러분은 어디에 버리십니까? 먹다 남은 약,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또 변기에 버린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폐의약품을 그냥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약 성분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 강에서 16개의 약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이 우체통의 혁신. 33년차 집배원 김종욱 씨를 따라가면 우체통의 혁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되는데요. 현재 세종시에서는 먹다 남은 약을 모아 우체통에 넣어두면 집배원이 수거를 해가는데요. 남은 약을 언제든 우체통에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우체통뿐만이 아니랍니다.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김종욱 집배원. 이곳에도 먹다 남은 약을 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우, 조사님 이번에는 양이 많네요. 네, 이번에는 좀 많이 들어왔고요. 네. 와, 보름 동안 모인 것이 이만큼. 각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도 약을 배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시민들이 수거함에 약을 배출하는 것은 좋지만 아쉬운 점도 살짝 있다죠. 포장을 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넣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흩어져 갖고 약을 버릴 때는 무엇보다 잘 포장해서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약 어떻게 포장한 후에 버리는 것이 좋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가장 좋은 형태는 집에 있는 약을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나 이런 걸 삭제하고 약만 모아서 갖고 오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 어떤 혁신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온이 오르면서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늘막.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늘막. 그러고 보니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궁금해져요. 2015년에 당시 구청장님께서 횡단보도상에 연세가 드신 그 어르신들께서 그 신호를 기다리는 사이 그 잠깐만이라도 따가운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우산 모양의 그 서리풀 원두막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늘막이 따가운 햇볕을 얼마나 막아주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폭염 기간 그늘막 내 외부의 온도 차이는 무려 8.4도. 그렇게 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늘막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며 발전과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기능은 물론이고 지역의 명소를 홍보하거나 스쿨존에 맞는 맞춤형 그늘막에 풍속과 기온, 조도를 감지하는 스마트 그늘막까지.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일상 속의 혁신입니다. 이번엔 세계적인 IT 강국, 대한민국의 디지털 혁신을 만날 수 있는 곳. 2001년 개항한 이후 지난해 누적 이용객 8억 명을 달성한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출국하기까지 긴 대기 시간. 지금은 출국장으로 나갈 때와 출국 심사 때, 그리고 탑승구에서 3번 정도 신원을 확인하죠. 그런데 얼굴만 보여줘도 출국장과 탑승구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기존에는 출국장이나 탑승구 비행기 타시기 직전에 여권 탑승권을 직원분께 제시를 해서 직원분이 직접 여권에 있는 사진과 여객분의 얼굴을 비교하고 또 이런 정보들을 스캔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됐었는데, 이제 스마트 패스를 통하면 그 모든 절차를 얼굴 인증만으로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훨씬 빠른 그런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출국 수속을 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스마트 패스 등록은 앱이나 인천공항 키오스크 또는 출국 수속 카운터에서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스마트 패스 아이디 등록하신 분이 150만 명 정도 되고, 실제로 얼굴로 출국하신 분들이 지금 96만 명 정도 되시는데, 면세점이라든지 뭐 라운지라든지 신원 확인이 필요한 포인트에서 안면 인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계속 서비스 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날개를 단 인천국제공항의 디지털 혁신,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고도의 IT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부 민원 사무를 자동화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없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방문했던 분들 많으시죠? 힘들게 대출을 받았지만 고금리 때문에 이자가 부담될 때 은행을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됩니다. 세계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한 온라인 대환 대출 서비스. 또한 계좌번호가 헷갈려 실수로 타인에게 잘못 이체한 경우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부터 정부 민원, 모바일 신분증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부 혁신. 그 결과 지난해 OECD가 실시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종합 1위. 지난해 9월 경북 상주. 하천 한가운데 아슬아슬하게 떠있는 흰색 승용차. 승용차가 하천을 건너다 불어난 강물에 휩쓸린 겁니다. 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충북 제로제로원 경북 상주 순환사고입니다. 출동 진행합니다. 제로제로원. 당시 사고 지점이었던 경북 상주에 충북 119 항공대가 출동했는데요. 결국 하천에 홀로 고립돼 있던 여성을 구조해냈습니다. 저체온증도 좀 우려되고 했었는데 다행히 바로 그 상주 소방서 구급차에 인계를 해드렸는데 병원 이송 후에 완쾌됐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떻게 충북 119 항공대가 경북 상주에 출동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전에는 시도의 관할 안에서만 출동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할 내에 근접한 타 시도에 있는 사고 현장은 다른 시도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 통합 출동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인접한 관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출동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국가 통합 출동 시스템으로 관할의 경계를 허문 결과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출동 한 건당 시간은 평균 약 14분, 거리는 41.5km를 단축했습니다. 경계를 허문 혁신을 몸소 체험했다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얼마 전 하마터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김종윤 씨입니다. 그날 아침도 교차로에서 수신호 봉사활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김종윤 씨. 같이 있던 동료가 119에 신고를 했고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차량 좀 편성 좀 하겠습니다. 인근 소방서에서 119 구급 차량이 신속하게 도착했지만 호흡 없음, 맥박 없음. 식사 실시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 심정지가 오면 구급차가 굉장히 빨리 가야 돼요. 병원에 최대한 빨리 가야 이제 그 환자의 예후가 좋기 때문에. 큰 병원이 있는 안양시까지 6km. 멀진 않았지만 문제는 출근 시간대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과천에 큰 병원이 없어요. 그나마 여기 최고 가까운 데가 한대병원이에요. 아니면은 사당 넘어가야 되고. 근데 그 시간에 사당 넘어갔다고 난 죽는 거고. 근데 그 5분 안에 도착했다는 거는 저를 살리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출근 시간만 되면 꽉 막히는 도로. 어떻게 5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신호등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 교통정보센터에서 교차로의 신호를 제어하기 때문인데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긴급 차량이 출동할 때 교통 신호가 녹색 신호로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긴급 차량은 이렇게 아이콘으로 나타나시며 이렇게 보라색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긴급 차량이 출동할 경우 직접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우선 신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빨간불이던 신호가 바뀌면서 긴급 차량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것. 다시 말해 교차로 진입 전 긴급 차량의 위치에서 진입 방향에 맞는 신호로 바뀌면서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사고가 걱정됐던 대원들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혁신은 언제나 초록불. 모두가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매일매일을 위해 대한민국의 K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채널 A